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주식 투자의 아이디어, 우리 일상에서 찾아보는 순서입니다. 찾아라 투자 아이디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아이디어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까요? 네, 제가 요즘에 이제 좀 다음 주 되니까 좀 네. 휴장도 많아지고 5월이네 이렇게 보니까 또 가정의 달이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어린이는 아니니까 선물 기대할 나이는 아니고. 이제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네, 있죠.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있으니까 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생각을 네. 갑자기 없던 효심이 생겨서.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은데요. 네, 부모님 다 건강하신가요? 아직 건강하십니다. 네, 저희 부모님도 다 건강하신데, 예. 텔레비를 또 보면은, 강부자 배우님, 네. 항상 영원한 엄마, 아빠 역할을 하시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뭐 김혜자, 어머니라고 할 뻔했네. 네, 김혜 선생님. 김혜자 선생님, 뭐 최불안 선생님, 예. 그리고 신구 아저씨, 뭐 이렇게 계속, 뭐 또 멋있는, 박근영 아저씨도 계시고, 너무 멋지시죠. 멋있잖아요. 예. 네. 근데 이분들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할아버지처럼 보이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었어요. 네. 맞아요. 양촌리 김회장님 뭐 이래갖고 항상 또 강부자 배우님은 항상 엄마와 같이 이렇게 푸근한 그런 그렇습니다. 김혜자 배우님도 네.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 되게 건강하시구나. 우리 엄마도 이제 엄마 아빠도 아버지도 이렇게 뭐 네. 엄마 아빠도 다 건강하신데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마침 제가 지난달에 시간을 내서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이게 좀 우픈 얘기인데 네. 그 선산에 갔어요. 이제 자리를 좀 보신다고. 예. 근데 그 산을 올라가시는데 저보다도 더 빨리 올라가세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뭐 산소를 보러 와 이럴 네. 정도로. 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아직은 건강하시구나.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한테 좀 쑥스럽게 얘기했더니 야, 요즘엔 다들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민다고. 저희 아버지 이제 80 다 되셨는데 요즘엔 뭐 어디 경로당을 가도 65세 신입 들어오면 네. 신고식 시킨다고. 체감이 많이 다른 게 사실 저 어릴 때만 해도 한 60만 넘어가면은 노인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장년 네. 그냥 중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재밌어서 이거를 좀 주식시장에서는 뭔가 없을까 했더니 이제 사회 문제는 항상 네. 고령화가 이제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네. 가장 당면한 최고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 그렇죠. 문제로 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또 저출산도 한번 잠깐 다뤘었고 예. 1인 가구도 다뤄보고 그랬는데 이 고령화의 기준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65세래요. 네. 네. 그리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과연 고령화가 어느 정도 좀 와 있을까? 이거를 좀 찾아봤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를 한번 좀 제가 준비를 했는데 고령화 추이를 보니까 점점 계속 이렇게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65세가 고령하고 그 65세 인구가 뭐 한 14% 정도가 되면은 네. 초고령화 사회로 간다고 하는데 65세가 14%대부터.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보니까 2020년 기준에서 네. 고령 인구 비율이 15% 아하. 이미 초고령화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네, 그리고 2050년이 되면은 40%래요. 40%가 네. 65세 이상이에요. 네. 근데 이게 저출산도 문제가 되는 거고 네. 또 뭐 문제는 아닙니다. 이 고령이 된다는 건데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나마 의료나 이게 발달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얼마 전에 영원불멸은 없지만 그래도 해서 네. 약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서 한번 풀어봤잖아요. 생각보다 네. 인구 구조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네요. 네. 엄청납니다. 예. 그러니까 1,700만 명, 우리가 지금 5,300만 명, 500만 명 되는데 예. 네, 3분의 1이 넘어간대요. 어허. 노인 인구의 비율이 너무나 급격하게 증가되는 거군요. 네, 이걸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네. 저 때쯤 되면 저도 고령이 됐을 네네. 테니까.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또 좀 연령별 인구 구조 및 이 노령화를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예. 그걸 좀 살펴보니까 점점 위에 그 고령화 이 비율이 많고 네.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생아들이 적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단적으로 바로 제가 생각나는 거 말씀드리면 요즘에 대입 시험 보면은 네. 40만 명이래요. 네. 40만 명이요? 네, 수험생이. 저 봤을 때만 해도 60만 명, 70만 명 됐거든요. 저 100만 명.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반토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출산과 고령화는 뗄래야 뗄 수 없이 이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노인 인구 문제.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네. 그 어린 인구의 비율은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고 또 뭐 좋은 말로 뭐 장수만세, 고령화 시대 이렇게도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고령화에 맞게 뭐가 좀 필요할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되고 네. 또 고령화가 되면은 가장 문제점이 뭘까 할 때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는 저희들 정도의 위주로 뭐 네. 피부나 이런 거를 좀 얘기를 그렇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또 치매잖아요. 뭐 암보다도 더 무서운. 네. 또 암도 마찬가지고 병도 그렇고 뭐 치매 노인 환자 수를 이렇게 봐도 계속 좀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건 이제 좀 어쩔 수 없이 같이 동반되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예방하려면 당연히 건강해야 될 거고 네. 그 건강한 분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상대로 그런 타겟을 상대로 또 뭐 약도 나올 거고 네. 뭐 제품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 또 이 시장에서 그런 거를 과연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과연 있지 않을까? 네. 당연히 있더라고요. 네. 네, 고령화되면 제일 뭐죠? 그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글쎄요. 의외로? 네. 어디서부터가 가장 제가 이거를 주변 분들이지만 뭐 물어봤고 실제로 예전에 이제 제가 약간 제 친구가 이런 네. 보건복지 바우처 사업을 하는 게 있어서 그걸 이제 그때 이제 어르신들께 물어봤는데 일단 뭐 치매니 뭐니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나이 들면 제일 오는 게 그 최불암 선생님이 광고하는 고기는 네, 아.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 치과 관련해서 네, 예. 그러니까 이빨이 튼튼해야 된다. 치아. 네. 치아라고 해야겠다. 네, 그렇죠, 유식하게. 치아가. 네, 정말 그런 저는 거. 이거 정말 공감하는 게 주변에서 저희 아버지도 치아가 네.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이제 다른 거는 다 내가 건강을 좀 유지하고 많이 네네. 걷고 또 저희 장인어른도 뭐 저보다 더 잘 걸으세요. 빠르게 12km를 하루에도 걸으시고 막 네네. 이러는데 네, 그런 거는 다 되는데 이 치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치아 네. 문제 있으면요 음식 네. 섭취 어렵고요 음식 섭취가 안 되면 모든 건강이 위험해집니다. 네, 그렇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당연히 뭐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 이 시장에. 그래서 그런 치아. 그다음에 또 한 90세 이렇게까지 건강할 수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다면 약간 뭐 휠체어 도움도 받아야 되고 아, 그렇죠. 또 피로가 이렇게 누적돼 계시니까 안마의자도 뭐 하는 데도 있을 거고 요즘엔 안마의자 네. 선물로 드리는 경우도 그렇죠. 굉장히 많죠. 그런 거부터 해서 그리고 뭐 또 저는 이제 안경을 좀 오래 썼어서 그런데 눈 시력. 네. 맞아요. 시력도 그렇고 뭐 녹내장, 백내장 네네. 뭐 이렇게 예방을 해야 되고 네. 또 요즘에는 저번에도 잠깐 1인 가구 얘기를 하다 그랬지만 자녀들하고도 좀 다르게 자녀가 싫어서가 아니라 네네. 우리도 우리 라이프를 즐기고 독립된 싶어라고 생활. 해서 이제 뭐 소형 주택을 좀 찾는 분도 계시고 네. 또 편하게 실버타운 찾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실버타운 네. 입주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이제 익숙해졌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회사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봤더니 네.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고령화 시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뭐 치아부터 눈 건강 그리고 뭐 실버타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관련된 종목들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령화 수혜를 직접 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네. 제가 이제 제 주변에서 지금 생각난 거 위주로 정보를 좀 찾다 보니까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일단은 한국형 뭐 앰뷸런스를 만드는 회사들. 그러니까 네. 고령이 좀 되면은 좀 응급한 위급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뭐 그런 걸 만드는 회사가 진짜 있더라고요. 오텍이라는 회사 예. 이렇게 차트를 보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마침 지금 바닥에 있네요. 아, 그래요?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정말 바닥이군요. 네. 그리고 암 검진 및 이 전문 진료 차량을 만든대요. 예. 네. 오텍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셀루메드라는 또 셀루메드. 회사가 있습니다. 예. 예. 회사는 좀 적자 회사인데 예. 최근에 좀 활발하게 좀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러네요? 여기도 이제 탈회골, 뭐 합성 고분자, 이게 무릎 연골 있잖아요. 무릎 관절 네, 안 좋은 무릎. 분들 정말 그렇죠. 많죠. 그렇죠. 이제 어머님들이 또 먼저 그게 연골 쪽이 좀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무릎 연골 연구 개발하는 인공 무릎 관절 이런 그 이식제 만드는 회사고요. 네. 그다음에 또 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레이, 치과. 네,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 요 회사는 제가 이제 예전에 추천을 한번 좀 드렸던 건데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정말 많이 올라왔네요. 네. 치과용 이 디지털 엑스레이 만드는데 이 치료 솔루션까지 개발해서 네. 상품화에 성공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뭐니 해도 그다음에 뭐 치과하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제 좀 그 공개 매수해서 상장 폐지를 좀 하려는 거니까 네. 그 외에 다른 회사를 좀 보면 뭐 덴티스라는 회사 있고요. 덴시 이렇게. 형제들 있죠. 네, 덴티스, 덴티움 이렇게. 그러니까 이 회사들도 보면 지금 네, 마침 또 리오프닝도 오고 그러니까 네. 네, 건치를 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주가가 아직도 이런 시장에서도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리오프닝 되면 외국 관광객들도 와서 우리나라 이 치과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또 동남아시아의 좀 부자들이 한국 와서 많이 한대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덴티스, 뭐 또 아까 형제라고 했으니까 뭐 덴티움 네. 이런 회사들 주가 잘 갑니다. 이런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덴티스는 보철, 시술기구 등 이런 치과 의료기기 만들고 덴티움은 네. 임플란트, 글로벌 시장 점유율 6위 회사입니다. 네, 국내 네. 2위죠. 네, 국내에선 2위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네, 다양하게 제약바이오에서는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난치병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뭐 치매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다 뭐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뭐 피플바이오, 네. 알츠하이머 항상 나오는 피플바이오, 메디프론, 고려제약 요 회사들 항상 묶어서 움직이거든요. 예.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눈 관련해서 이제 안과를 가보시면은 검사를 받으러 가보시면 항상 있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 휴비츠라는 회사입니다. 휴비츠요? 네. 휴비츠라는 회사. 요 회사도 얼마 전에 이제 시세가 좀 나왔어요. 네. 네. 요 예전에 제가 오전에 강한 녀석들에서 네. 한 6개월 전에 추천을 드렸는데 이제 가더라고요.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또 디지털 헬스케어를 좀 관심 있게 봐야죠. 왜냐면 비대면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네. 또 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뭐 인성정보라든가 뭐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뭐 한의원이나 어디 좀 헬스클럽을 이렇게 가게 되면 검사하는 인바디. 네.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이 고령화 관련해서 같이 봐야 될 종목들이 네. 아까도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반대에 있는 거. 반대지만 저출산. 같이 가는 거. 네. 저출산을 봐야 됩니다. 정말 한 대 묶어서 가야 돼요. 우리 여기서도 이제 시세에 나와서 수익도 나오고 그랬지만 네.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뭐 비스토스라든가 꿈비, 샘지엔터 이런 종목들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또 섹터별로 잘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면서 재미있게 한번 살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 현상이죠. 고령화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고령화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이런 기업들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싶네요.